오늘은 4월의 첫날입니다. 지난달 이맘때쯤 각종 1월과 2월 지표가 나오는 걸 전해드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 걸 감안하면 이후의 지표는 더 나쁠 수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내심 빗나가길 바랐던 말이었지만 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모두 줄 하락했고 2월 우리 산업의 생산과 소비, 투자는 모두 줄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우리 경제 진단해보고 또 해외는 변동성이 어떻게 커질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표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제 산업활동 동향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2월 지표입니다. 2월에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가 얼어붙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세부적으로 지표를 분석해 보면 어느 부분이 제일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지표를 보면 이제 산업 생산이 이제 3.5%가 감소가 됐고 설비 투자는 4.8% 그리고 이제 소비 판매가 6%가 감소했습니다만 현재 이제 지표상으로 보면 이제 소비 판매 즉 전체적으로 소비에 대한 지표가 가장 나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 현재 2월 지표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3월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이제 사실 2월 지표는 1월에 영향을 좀 받았고 뭐 2월 영향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경제 타격을 심하게 준 게 3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저거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네요. 좀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가 미국이나 유럽 자체가 지금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3월은 지표가 더욱더 악화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네, 업종별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반도체 협회 측에서 나름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 반도체에는 타격이 별로 없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동차가 좀 걱정입니다. 소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차를 잘 사지도 않을 뿐더러 해외에 있는 주력 공장들이 줄줄이 멈췄기 때문에 좀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만의 현상은 아닌 거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동차 이번에 이제 생산량이 한 27.8%가 줄었습니다만 예. 중국은 2월 지표를 보면 자동차 판매량 기준입니다. 80%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도 차를 2월 달에 사지 않았다고 거의 그 정도라고 해야 되겠네요. 볼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럽은 이제 대략 신차 판매량이 한 20% 정도 줄어들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어떤 신용 등급도 좀 줄줄이 좀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더드 앤 푸어스 같은 경우에 포드 자동차의 어떤 신용 등급을 이제 BB 플러스로 낮췄는데요. 그건 거의 이 투기 등급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또는 채권을 사는 게 거의 투기다 하는 정도까지 지금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문제는 향후에 지금 그 전 세계 어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셧다운 즉 생산 중단이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향후에도 국내 자동차 업계가 어떤 글로벌 자동차 어떤 생산 전체적인 저조한 이런 어떤 산업 상황을 비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소매 판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부분을 좀 짚어볼 텐데요. 소매 판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생필품이라든지 물건을 사는 거를 줄이게 돼서 이제 소매 판매가 줄어들게 된 셈인데 이러면 업종별로 봤을 때는 서비스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서비스업 업종 중에서는 좀 이렇게 온도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기존에는 좀 얻고 있었는데 그거를 또 다시 쪼개 보니까 백화점이나 면세점 같은 경우는 매출이 크게 떨어졌는데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형 마트는 백화점과 이제 면세점은 크게 이제 떨어졌습니다만 특히 대형 마트는 반대로 5.1%가 이제 증가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걸 보게 되면 결국은 그 기본적인 소비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비의 어떤 층 자체를 분류를 해보면 이제 생존에 필요한 예를 들면 식품이나 이런 어떤 그 제품 이제 소비입니다만 이건 이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로 이제 대형마트에서 팔고 있죠. 근데 예, 하지만 반대로 백화점이나 면세점은 말하자면 사치품을 사는 공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지 않아도 되는 게 이제 백화점과 면세점에 주로 이제 집중돼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구나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해외 여행 이 거의 지금 안 가는 예.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면세점에 가야 하는 이유가
사실 또 하나 없어진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현재 필요한 어떤 생활에 대한 필수품 외에는 소비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백화점이나 면세점 자체가 오프라인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서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어떤 공간을 기피하는 지금 분명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뭐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같은 밀집된 공간이라도 어쩔 수 없이 마트는 가지만 그래도 뭐 백화점 같은 곳은 되도록 안 가려고 한다. 뭐 이런 게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직접 실물 경제에서 수행한 뭐 생산이나 소비 말고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경기 동행 지수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각종 산업의 움직임과 전력 사용량, 또 시멘트 소비량이나 수입, 수출처럼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10개의 지표를 합산 분석을 해서 지금 경기가 어떠냐 이거를 진단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앞으로 어떠냐를 예상하는 수치는 선행지수라고 부르고 지금이 어떠냐는 거는 동행지수라고 흔히 부르는데 자, 교수님,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2월 자료인데 동행지수가 100 밑으로 내려갔더라고요. 이게 경기가 좀 부정적으로 분석됐다라는 뜻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지금 선행 지수를 보게 되면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 지수입니다만 선행 지수는 대략 5개월, 6개월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지표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 보합을 했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보합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보합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지표 내용과 글로벌 경제를 보면 예. 보합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보합으로 지금 나왔다는 게 이게 그거는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선행 지수 같은 경우 앞을 이제 예측하는 지수입니다만 그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그렇지 않은데 구성 지표에 지금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제 금리의 어떤 격차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뭐 장기 금리가 높아지면 뭐 돈에 대한 수요가 늘 거다 이런 어떤 몇 가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반대로 이제 이 돈에 대한 즉 장기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 예상에서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즉 현재 지표가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외적인 충격을 역시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선행지수가 이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코로나가 미치는 그런 충격 자체가 지금 너무 크고 너무 심각한데 그런 해외의 어떤 변수들, 해외의 충격들을 충분하게 흡수한 상태에서 선행지수 즉 예측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보합권 또는 지금 뭐 6개월째 조금씩 상승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전적으로 믿을 수만 없다 이런 점에서 향후에 지금 미국과 어떤 유럽이 급격하게 좀 충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나라 올해 적어도 2, 4분기까지는 경제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보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기존에는 뭐 적당히 잘 작동했던 지표의 계산 방식이 뭐 작동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4월의 첫날인 만큼 잠정치이긴 합니다만 3월 수출입 동향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조금 뒤면 발표가 될 텐데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액은 조금 이제 상승될 걸로 수출액 그 자체는 예.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이제 수출액 자체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역시 지금 1월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전에 기업이 주문을 해서 부품도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출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전에 계약을 된 거죠. 했던 물량이 인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수치가 그렇게 높다. 보이는 거죠. 네. 뿐만 아니고 지금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수출의 전체에서 우리나라 이제 수출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또 일본과 같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2월 이전에는 그런 지역들이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즉 중국의 사태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만 2월을 지나고 3월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해서 세 지역은 거의 뭐 위기 상태, 아주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한국의 이제 주요한 어떤 수출의 어떤 거점, 수출 지역 또는
보면 대상으로서의 그 세 지역입니다만 중국은 지금 뭐 그나마 조금 이제 수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나머지 세 지역 미국, 일본, 유럽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는 지금 계속 좀 확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수출도 앞으로 좀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영향들의 결과들이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지표가 악화될 것이다 향후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3월 지표를 발표할 때쯤이면 바닥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더 밑에 바닥이 남은 것 같습니다. 또 방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이 사실 지금은 좀 극복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국가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중국과의 수출입 관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수출입 관련해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서 중국의 타격을 일부 상쇄할 수 있는 뭐 수출선 다변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수출 다변화를 그 이제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제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예. 현재 각 국가별 그뭐 GDP라든지 어떤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그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 이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1% 정도, 네, 4분의 1이 4분의 1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건 역시 현재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중국의 비중을 그만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지금 현재 국제 분업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한국의 중간재를 사들여 가지고 그걸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과 유럽 시장에 수출하는 게 현재 중국의 하나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수출의 예. 시스템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어떤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으로부터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만 중국은 한국의 상당 정도 수출에 있어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반대로 중국이 계속 그런 어떤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을 벗어나서 뭐 글로벌 시장에서 뭐 다변하겠다. 이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해외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결국 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이 뭐 지금 상당히 진정되기도 했고 앞으로 더 진정이 돼서 뭐 몇 달 뒤에 종식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수출을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건을 팔 나라가 없으면 이 수출과 관련된 우리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기 때문에 수출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잠잠해진 이후에도 좀 오래 문제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식의 전망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코로나가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수출 주도형 어떤 경제 구조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되게 70%가 넘어가기 때문에 예. 반대로 이제 해외 경기,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으면 우리가 그 이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면 그 해당 국가, 즉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과 유럽이 우리는 이제 수습이 되더라도 미국과 유럽이 얼마만큼 조기에 종식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한국 경제 또는 한국 수출에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칠 거이기 때문에 향후에 현재는 근데 현재 수습될 그런 어떤 전망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추이를 우리나라 경제의 추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아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 뭐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인데 뭐 각국이 당연히 뭐 특단의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2조 달러, 뭐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기로 했고 우리도 역시 뭐 국민들에게 뭐 100만 원씩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좀 강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거 말고 이제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는 경제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또다시 내놓을 정부 혹은 민간 단위의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 그런 어떤 대책들을 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지금 그 정부가 내놓고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은 단기적인 대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국민 생활과 관련된 뭐 기본소득 관련된 논란도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떨어진 불을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겠다는 그런 단기적 대책이 중심이 돼서 좀 네, 뭐 그게 꼭 이루어지고 나쁘다는 있습니다. 거는 아니긴 네, 합니다만.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고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불을 꺼야 된다는 그 시급함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네. 이게 6개월이 아니라 해외 수출 등등과 맞물려서 예를 들어서 올 연말까지 이게 상황이 지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뭐 SOC에 대한 뭐 투자 이런 거 부분 투자나 뭐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 연말이라는 좀 장기적으로 갈 거라는 전제를 두고 카드를 뽑아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말은 또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장기적으로 이제 기업 중에서 선택과 어떤 이 집중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단기 대책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 모든 업종에 걸쳐서 지원을 하는 추경을 준비한다는 지원을 하는 예. 거지만 장기적으로 만약 이루어진다면 현재 어떤 국내 한국 경제 또는 한국 기업의 체질 개선과 맞물려서 이게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입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구조 조정을 일부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구조조정이 현재 이제 모든 국가가 이런 어떤 상황이 직면해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한국이 이러한 국면을 잘 극복한다면 반대로 또 한 차원 점프할 수 있는 한국 경제 구조가 한 차원 이렇게 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IMF는 이제 한국이나 아시아구가 특히 한국이 혹독한 정말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예. 이번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모든 기업들이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번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낸다면 우리가 반대로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